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고 있는 1인 기업가 노마드 시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3년 전에 창업할 당시에 읽었던 팀 페리스의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이 담긴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3년 전 제가 퇴사를 고민할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똑같은 얘기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거야 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한번 해보고 1년 안에 실패하면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책은 사실 나누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지만 5가지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해봤고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조금 와닿는 내용들만 제 기준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중하게 간직해온 일이 있는가? 꿈꿔온 삶의 방식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지금 하지 않으면 대체 언제 할 것인가? 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네, 저에게는 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고, 두 번째로 인생의 25%는 자신을 찾아내는 데 써라. 남은 75%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라.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 나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다. 굉장히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때 야근을 열심히 하고 또 주말 근무도 열심히 하는 워커홀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찾는 데 시간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3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생은 수입과 지출로 나뉜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댈 수 있는 재정적 쿠션을 만드는 것이래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게 다 불안해지죠. 그래서 젊은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이것이다. 수입이 있어야 창조적인 삶을 꿈꾸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좋아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삶의 대부분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 지출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고 돈은 아끼면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인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배운다는 태도를 갖는다면 한결 수입의 시기를 견디기가 쉬워질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수입도 아니고 지출도 아닌 모호한 삶을 계속 사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퇴사를 할 때 15년 정도의 근무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을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창업했을 때 이 돈이 굉장히 빨리 없어진다는 걸 깨달았고 어떤 일정한 고정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그때 3년 전보다는 훨씬 정보도 많고 어떤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이걸 우리 스몰 비즈니스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한 달 혹은 2달이라도 나만의 어떤 작은 창업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인생은 둘 중 하나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53쪽에 있는 내용인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하나를 오랫동안 돌보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창업하신 분들에게 이제 창업을 이미 하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일을 하고 새벽 3시에 가장 멋진 글을 쓰고 자명종 같은 건 절대 맞춰놓지 않는 삶은 생각만으로도 멋진 일이었다. 틀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작업 방식이 내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감이 정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든 일을 했지만 데드라인이 없으면 엄청나게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끊임없이 일을 계속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주말에도 한밤중에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팀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시부터 5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을 활용하기 시작해서 아침에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와 커피숍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자명 정도 맞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해방감에 직장을 똑같은 시간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방감에 자유롭게 시간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주말에도 잠깐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었는데, 최근에는 저도 약간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이미 하신 분들도 반드시 규칙적인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하나 더 5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이 어떻게든 규칙적으로 글을 포스팅해야 독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였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것이 함정이었다. 나는 블로그에 규칙적으로 글을 올리기 위해 모두가 잠든 시간에 머리를 쥐어 짜는 일을 그만두었다. 창의적인 삶을 살려면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함을 깊이 알게 되었다. 나는 규칙적인 포스팅을 포기했다. 그리고 매우 불규칙한 포스팅이었지만 더 매력적이고 더 신선한 글을 올리기 위해 규칙적으로 일을 했다. 그 결과 내 블로그는 매달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 글을 읽는 공간이 되었다. 결국 중요한 건 과정보다는 어떤 결과에 더 많은 융통성과 자유를 주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기계적으로 우리가 양을 늘리기 위한 것보다는 퀄리티를 생각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일일 포스팅이 중요한지 알고 그것만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컨텐츠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일 불필요한 내용을 꾸준하게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퀄리티가 좋고 조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일주일에 3편이라도 꾸준하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싫어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8쪽에 보면은 좋아요와 싫어요 목록을 만들어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 목록을 통해서 내가 거절하는 걸 조금 습관을 가지면 좋다라는데, 여기서 59쪽 내용에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많은 일과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싫어요 목록에 있는 일들을 휴지통처럼 방치하지 말고 세심하게 살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강의 의뢰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자꾸 투자를 해서 남의 일을 해주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내 시간에 나의 브랜딩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의 의뢰를 받으면서도 정말 이 시간을 내가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혜택이 알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강의 의뢰를 맡게 되면은 거기에 준비하는 시간, 또 강의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과 대비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1인 기업가로 제가 지금 3년차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거절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오늘 이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꿈꿔온 삶의 방식이 있다면은 지금 자신을 찾는 일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은 수입과 지출로 나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창업을 하더라도 시간을 지켜서 일을 하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규칙적인 포스팅을 포기하고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싫어의 목록을 작성하고 거절하는 것. 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이 제시한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네,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인생 현자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이라고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모두 느긋하게 마음 먹기를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혼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곤 하는데요. 저에게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책이자 또 옆에 이렇게 두고 제 옆에 두고 보는 책이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퇴사와 창업 사이에 고민하면서 혹은 창업하신 분들에게 또 마인드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이고요. 다음에도 제가 팀페리스에 관련된 책을 이어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